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30번째 시간인데요. 일제강점기로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59회 기출문제네요.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신년 10월에 일본 토벌대들이 전 만주를 휩쓸어 애국지사들은 물론이고 농민들도 무조건 잡아다 학살하였다. 독립군의 성과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대학살을 감행한 것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경신참변이다. 즉 보기지문에선 경신참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경신참변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봐라. 이런 문제 되겠네요. 1번 조선의용대가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여러분, 조선의용대는 언제 성립이 되죠? 그렇죠. 1938년도에. 그리고 호가장 전투는 1941년도에. 아이고야, 이건 한참 뒤의 얘기네요. 탈락. 2번 대한독립군 등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게 경신참변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네요. 2번 정답. 3번 조선혁명군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혁명군의 영릉가 전투 승리 1932년도 얘기네요. 이것도 탈락. 4번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이건 1933년도 얘기고.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직할부대로 참의부를 결성하였다. 참의부는 1923년도에 결성되고, 이 경신참변은 192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이고, 참의부 결성은 경신참변의 배경이 될 수 없네요. 나중에 있었던 일이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정답. 자, 그러면 우리 봉오동 청산리 전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오동 전투부터 언제 있었다? 1920년 6월에. 여러분, 1919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죠? 3.1운동. 이 3.1운동을 계기로 독립군들이 드디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1920년 6월에 독립군이 압록강을 넘어 일본군 국경초소를 공격하였다. 그러자 일본군 남양수비대 1개 대대가 압록강을 넘어 독립군 근거지인 화령현 삼둔자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우리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회군으로 이루어진 독립군 연합부대가 드디어 홍범도 장군의 지휘 아래 삼둔자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는데, 이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 자, 이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훈춘 사건을 조작한다. 이게 뭐냐면 독립군 토벌을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데, 이에 마적들을 매수해서 훈춘해 있던 일본군 영사관을 공격하게 하고 그 핑계로 드디어 군대를 파견하게 된 것. 이게 바로 훈춘 사건.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청산리 전투 1920년 10월에 있었던 사건. 이거 다 일관되게 연결되는 겁니다. 즉 일본군이 훈춘 사건을 빌미로 대규모 부대를 파병하게 되었다. 그러자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된 독립군 연합부대가 드디어 백두산 인근 화령현 청산리에서 일본군의 6일간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데, 이것이 바로 청산리 전투. 구체적으로는 백운평 전투, 왈루구 전투, 전수평 전투, 어랑촌 전투, 고동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 청산리 전투는 독립전쟁 사상 독립군이 거둔 최대 규모의 승리였다. 그런데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일본군은 드디어 보복을 감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간도참변. 독립군 부대들은 이 백두산 인근의 우리 한인동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소만 국경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6회 기출문제네요. 가부터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920년 만주지역의 독립운동, 가학생,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등 3부가 성립되었습니다. 나학생, 대한독립군 등이 봉오동으로 일본군을 유인하여 크게 무찔렀습니다. 다학생은 북로 군정서 등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공부했죠? 당연히 순서는 나다고. 3부의 성립은 그렇죠. 청산리 전투 이후니까 순서는 나다가. 어디 있나요? 네, 4번에 있네요. 4번 정답. 자, 그러면 우리 1920년대 무장 독립운동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봉오동 전투, 그 뒤에 훈춘 사건, 또 그 뒤에 있었던 청산리 전투는 이미 정리 다 하셨고, 자, 우리 간도 참변 언급은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산리 전투 직후인 1920년 10월부터 약 3, 4개월간 진행돼서 1920년 12월까지. 이걸 경신년에 있었던 참변이다 해서 경신참변이라고도 한다. 즉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일본군이 독립군에 대한 보복으로 이 백두산 인근 지역,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 바로 간도참변. 일이 이렇게 되자 독립군들은 우리 동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만 국경지역으로 이동한다. 구체적으로는 밀산부 지역으로 이동한다. 거기서 다시 군세를 정비하면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게 되는데 총재에는 대종교 계열의 서일이 선출된다. 자, 이 대한독립군단은 이후 소련령 자유시로 이동할 것을 결정해서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921년 7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고 만다. 즉 이때 독립군 내부에서 지휘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더해 소련 적세군의 배신으로 소련 적세군이 독립군한테 무장 해제를 요구하였고, 독립군 일부가 이를 거부하자 독립군을 공격해서 독립군 내에 큰 사상자가 발생하고 결국 독립군이 무장 해제를 당하고 만다. 이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나서 일부 독립군이 다시 만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동한 독립군에 의해 성립된 게 3부. 즉 만주로 이동한 독립군이 민정기관과 군정기관을 합쳐진 특수한 부를 만드는데, 이게 3개가 성립돼서 3부라고 부른다. 그래서 3부의 수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구체적으로는 참의부가 1923년에, 정의부가 1924년에, 시민부가 1925년에 수립된다. 연도도 중요하지만 순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앞글자 맞아서 참정신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순서로, 시민부 등의 순서로 수립이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주 지역에 우리 독립군들 정부가 수립이 되자 일본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를 만주에 파견해서 당시 마족 두목 출신이자 만주 지역 최대 군벌이었던 장쩌린과 비밀 협약을 맺는데, 이것이 바로 미스야 협정. 내용은 엄연히 만주 지역은 중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일본군이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 마족 두목을 매수해서 독립군을 잡아들이면 두당 얼마씩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족 출신 군벌 장쩌린은 당연히 독립군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미스야 협정으로 독립군이 크게 위축된다. 이렇게 되자 3부로 흩어져 있던 독립군 세력이 우리도 이제 통합을 해야 되겠군 라고 각성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단일하게는 통합이 안 되고 2개로 통합이 된다. 즉 1928년 북만주 지역에 혁신의회가 수립이 된다. 그리고 이 혁신의회 산하에 부대가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은 지청천. 그리고 1929년엔 남만주 지역에 국민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 국민부 직할부대가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은 양세봉. 일단 이 정도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어찌됐건 여러분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58의 기출문제네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봤더니 곽재기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고 또 이성우 의사도 뭐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볼까요? 폭탄으로 고위 관리를 죽이고 중요 건물을 파괴하여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중국 지린성에서 김원봉과 함께 가를 조직한 이유이다. 아하, 곽재기 의사, 이성우 의사가 몸담았던 조직으로 중국 지린성에서 일본인 고위 관리, 그다음 일본의 중요 건물들을 파괴할 목적으로 김원봉이 중심돼서 조직된 단체는 그렇죠, 의열단. 따라서 이 문제는 의열단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라, 이런 문제 되겠네요. 1번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1번에 바로 정답 나왔네요. 1번 정답. 2번 일제히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건 보안에 대한 설명이고. 3번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전쟁을 준비하였다. 이건 대한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고. 5번 단원인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건 한인 애국단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열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단은 김원봉 등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 지역, 즉 길림성 지역에서 조직한 단체. 목표는 폭력투쟁을 통한 일제타도.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조선 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경찰서 등을 파괴하고 조선 총독부 고위 관리나 군부 수뇌나 매국노 등을 처단한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1920년대 주로 활동했는데 의열단 단장에는 누구? 김원봉이 선출되었고, 이 김원봉이 1923년에 신채호에게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좀 만들어주세요, 즉 행동 활동 지침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의뢰하자 신채호가 의열단의 행동 강령 활동 지침으로 만들어준 것이 조선혁명선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열단은 1920년부터 1926년까지 1920년대 초중반에 수많은 의사들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사들 좀 보자면 우선 곽재기 의사, 의열단 창립단원으로 일제기관 파괴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왔다가 검거된다. 이성우 의사는 그렇죠, 곽재기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열단 창립단원이었는데 밀양경찰서 투탄 준비를 위해서 국내에 들어왔다가 검거되었다. 그 다음으로 볼 건 박재혁 의사,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최수봉 의사는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김익상 의사 유명하시죠? 예,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 무사히 빠져나가서 1922년에는 상하이 황포탄에서 일본군 대장을 총으로 사살을 하려다가 요거는 실패. 자, 김상옥 의사, 이분도 유명하시죠? 1923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수많은 일경과 시가전을 벌이다 결국은 순국하셨다. 김지섭 의사는 도쿄 궁성 이중교, 일본말로 니주바시에서 폭탄을 던졌고, 나석주 의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 김구 선생님 경호원으로 활동하다 1926년 의열단에 가입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셨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0회 기출문제네요.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가, 좌우가 힘을 합쳐 창립하다. 기획 의도 보니까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인 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키워드들 보니까 가 단체는 좌우가 힘을 합쳐 창립되었고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이네요. 가는 그렇죠, 신간회. 따라서 이 문제는 신간회의 활동으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1907년도에 성립된 신민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헷갈려, 신간회, 신민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1번은 탈락. 2번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거는
1919년 일본 도쿄 유학생들. 3번 제국신문을 발행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 여러분 제국신문은 1898년도에 창간돼서 1910년 한일 강제병합 당시에 강제 폐간된다. 오, 신간에는 언제 성립됐다? 1927년에. 연도가 전혀 안 맞네요. 4번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였다. 이건 천도교에 대한 설명이고. 5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게 신간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5번 정답. 자, 그러면 신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간에는 일정 정도 탄생의 배경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선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난다. 이게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즉 중국에서 좌익과 우익 간의 합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60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이거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만세운동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유는 우리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도 이 60만세운동, 순종의 인산일에 만세운동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다 검거되었다. 그러자 이 민족주의계나 사회주의계가 아하, 우리가 이제 좀 연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면서 대대적으로 일제가 우리 민족주의계 독립운동가들, 그 다음에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연대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간의 탄생의 결정적인 계기는 정우회 선언. 정우회는 이 사회주의 계열의 조직이었는데, 이 정우회에서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민족주의 계열과 협동전선을 펴기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곧바로 1927년 2월 드디어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 탄생한 조직. 회장에는 민족주의 계열의 이상재가 선출되었고, 부회장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홍명희가 선출되었다. 어떤 의의가 있다? 일제시대 최대의 합법적인 항일사회단체였다. 그래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했는데, 심지어 해외인 만주와 일본에도 지회가 설치되었다. 또 자매단체인 여성단체 근우에도 성립이 되었다. 자,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했다? 1929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하였고, 같은 해 있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 관련해서는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이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에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보고회 개최를 준비하다가 일제가 이를 빌미로 신간의 지도부를 대대적으로 검거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데다가, 또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고 신간의 내부의 노선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사회주의 계통의 상위단체였던 코민테른이 노선 변화를 가져오자 결국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은 사회주의 계열이 협동전선을 포기하면서 신간회는 1931년 해소, 즉 자발적 해체를 단행하게 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